샬롯의 거미줄, 네? 어? 네 아닌 마당을 나온 암탉. 어? 미안합니다. 쌤님이 착각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 암탉이, 그나마 믿을 만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나그네가 독제비에게 당했을 때, 그, 자기의 심정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나그네가 죽었다는 사실에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족제비가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그네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복수심을 할 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거의 잎사귀 그 마당? 그냥 농장에서 되게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되게 좀 소중하지 않은 그런 인물처럼 나오는데, 근데 그런 잎사귀가 유일하게 친구가 돼주고 힘이 되줬던 나그네가 좀 족제비한테 죽게 되어서 그때 잎사귀는 되게 속상했을 것 같고, 조금 앞으로 살아갈 길이 조금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배, 네, 뭐 당연히 자기와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 인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그 전에, 음, 전에, 그 다음에 암탉이, 그, 그 동굴에서 독제비를 만났는데, 그 독제비를 만난 후에, 그, 잡아먹으라고 해서 한 다음에, 그, 몸이 떠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 쪽에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야, 지우야? 책이 어떤가? 책 갖고 이게 있는데. 너희들은 책 어떤 책? 192, 193이요. 너희는 어떤 책 갖고 있나 모르겠네. 저요? 이게 책이 여러 편이 192, 나오면 193 아니에요? 같은 책이 맞나? 그럴걸요? 아, 쌤하고 같은 책이야? 네. 음, 재윤이도? 네. 음, 그 192, 193 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떠오른 것이 아닌 그 전에 나무를 보면 무슨 텃밭 같은 데가 있고 위쪽에 독제비랑 암탉이 보이는데 그 암탉이 잎사귀고 잎삭은 죽어서 그 유령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족제비한테 물려서 그, 땅에 있던 잎사귀 족제비에게 물려가지고 땅 위로 떠올리는 것을 잎사귀가 많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배, 네, 뭐두 가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죽어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풍경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다. 저수지와 눈보라 속의 들판, 그리고 족제비가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보니까, 그렇지. 지금 족제비를 본 걸 보니까, 그, 잎사귀의 영혼이 나가서 이제
아, 그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뭐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지우가 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의 죽음, 또 하나는 이제 잎사귀의 뭐 죽음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문장 표현에 관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얘기하고 잎사귀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재윤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나그네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야? 재윤이가 이해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해 볼까? 음, 조금 뭐지? 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조금 깊은 것 같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한다. 또 어, 어, 음, 뭐 성격뿐만 아니라 너가 나그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해 봐. 잎사과 잎사귀 잎사귀 음, 품고 있던 음, 초록머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잎사귀, 다른 동물들에게서 뭐지? 좀 소외를 받을 때 잎사귀를 도와줬던 음. 그런 것 같아요. 끝. 네. 자, 지우는 일단은 나그네는 천둥이 오리이고 음, 그러면서 그 짝도 있었고 음, 또 족제비를 무서워하지 않고 음, 어, 그다음에 미래를 살짝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느낌? 음, 음, 거의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 일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막 음, 그러면서 그 음, 적대비가 오는 것도 그 살펴버리면서 그 음, 막았고 음, 그래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재윤이와 지우가 지금 나그네라는 캐릭터에서 잘 얘기했는데, 자, 나그네와 초록머리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 그죠? 아, 아버지와 아들? 어, 라고 알고 있었어? 아, 그리고 그 음, 나그네도 청동어리고 음. 초록머리도 청동머리입니다. 네. 뭐 지우도 사람이고 선생님이 사람이라고 해서 지우가 선생님 아들은 아니잖아. 아, 네. 어. 나그네와 초록머리 관계가 둘 다 청동오리라고 해서 둘을 부자 관계라고 볼 수 없는 듯이 나그네와 초록머리가 어떻게 해서 부자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냐고. 어, 그러니까 두 개 부자라는 거를 알았던 이유. 그 나그네가 그 어. 혼자서 뭐 그렇게 알았던 것처럼 음. 초록머리도 그 잎사귀 도움 없이 뭐 날 음. 수 있는 거라든지 물고기 잡거나 수영하는 것 같듯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관계에서 나그네랑 똑 닮아가지고 그 부자 관계가 아닌가. 그럼 지우도 말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선생님하고 똑 닮아갖고 선생님 아닌데?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응. 아나? 아, 외모. 외모? 자, 아닌가? 채은이, 나그네와 초록머리 관계가 어떻게 부자 관계인 걸 알 수 있어? 일단은 좀 나그네가 잎사귀 알을 품고 있을 때 좀 더 그 알을 좀 잘 대해줬다고 해야 되나? 음, 막 희생도 하고 먹을 것도 구해주고 그런 거에서
그렇게 생각, 어, 음, 어, 때문에 네? 도와줬기 때문에 네, 음, 또 음, 자, 56쪽 보겠습니다. 책 56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초록머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56쪽이요? 아, 56쪽. 음, 자,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깃털이 뽀얀 오리가 붙어 다녔고 그들은 장난도 곧잘 쳤다. 오리의 무리를 따라서 저수지에 처음 갔던 날 잎사귀 청동오리가 뽀얀 오리에게 무장난을 치고 등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다. 늘 외로웠던 청동오리에게 짝이 생겨서 다행이었다. 요걸로 보았을 때 지금 뭐 한 거야? 청동오리하고 뽀얀오리가 짝짓기 한 걸로 볼 수 있지? 예, 뭐 물장난을 치고 등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다 해서 이렇게 오리나 이런 동물들이 이제 막 짝짓기 하는 그런 과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둘 사이에 짝짓기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알이 요 뽀얀 오리가 낳은 건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음, 롭죠? 61쪽에 보니까 잎사귀 그냥 알을 뭐 한 거야? 발견했어요. 발견을 했지. 그런데 그 알이 뽀얀 오리가 낳은 알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해?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없다는 얘기야. 응? 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64쪽 보면 뭐라고 돼? 밑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방가부터요? 세상에 거기 넷째 줄. 64쪽 밑에 셋째 줄. 넷째 줄. 세상에 거기에 청동오리가. 세상에 거기에 청동오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지치고 슬퍼 보이는 얼굴로 청동오리가 잎사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넘겨보니까 66쪽에 뭐 보면 청동오리가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날개죽 짖어 머리를 빼고 슬픈 눈으로 잎사귀를 바라보았다. 뭐 나그네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뽀얀 눈이 왜 옆에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청동오리가 뭐 했던 것들? 아니 뽀얀 오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93쪽 보겠습니다. 밑에 넷째 줄. 찔레던불로 처음 가던 날. 예? 밑에 넷째 줄. 찔레던불로 처음 가던 날. 93쪽. 삼쪽. 음. 쓸레덤로 처음 가던 날 비명을 들었어. 나그네의 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건 뽀얀 오리의 비명이었을지도 몰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알이 있었고 나그네가 찾아왔지. 내가 뽀얀 오리가 낳은 알을 품었던 거야. 나그네는 다 알고 있었어. 알을 언제쯤 깼다는 거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도 전부 다. 그 사실들을 통해서 그 알이 누구의 알이다? 뽀얀오리의 알. 그리고 나그네하고 뽀얀오리가 짝짓기해서 낳은 알이다 하기 때문에 나그네와 초록머리의 그런 관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자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가
잎삭을 도와준 것? 나그네 잎사귀 관계는? 처음에 잎사귀 관계는 재윤이. 처음에 잎사귀 폐괴되고 밖에 벌어졌을 때 족제비로부터 구해줬던 음, 생명의 은인 같은 음. 관계. 1번은 그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고 또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 또 잎사귀 그 바깥으로 나왔을 때 마당으로 나왔을 때 그 왕따 당하고 힘들고 어렸을 때 나그네가 챙겨준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지.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관계로는 음, 그런 관계로밖에 볼 수 없을까? 나그네 아들인 초록 머리를 잎사귀 품고 키웠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아들을 결국 뭔가 나그네 그 알을 잎사귀 품어준 거잖아. 네, 다만 잎사귀 그걸 알고 품어준 게 한, 아닌 거지. 그리고 그걸 나그네가 굳이 밝히지도 않았고 또 그런데 또 그 뭐야 알을 품는 잎삭을 또 나그네가 적극적으로 도와줘. 도와줬잖아. 네, 응? 도와준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67쪽, 69쪽 보겠습니다. 자, 청동오리가 날마다 물고기를 뭐 한 거야? 미련한, 물어다 줬지. 또 가끔 산등성에 올라가서 먼 곳을 본단다. 무엇을 보는 걸까? 저수지보다 더 먼 곳을 보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다녔다. 오른쪽 그다음에 넘겨서 68쪽에 오른쪽 날개가 펴지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라고 얘기한 부분들. 그다음에 69쪽에 청둥오리는 달빛이 환한 밤에 주로 날개를 펴고 뛰어다녔다. 이러한 청둥오리 그 나그네 행동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왜 그 청둥오리 나그네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족제비가 겁내서 충동 오리를, 그 잎사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응? 어, 그, 그, 뭐지, 계속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서 응. 족제비가 겁먹어서 잎사귀에게 주게 하잖아. 응. 잎삭과 그 알을 지키게 된 행동이다. 지우는 예? 어떻게 생각해? 어, 저도 재윤이랑 같은 생각인 게 응. 이것을 그 아니, 펄떡펄떡거려서 그 잡아먹지 않게 하고 또 응. 그 잎사귀 전에 죽음의 구덩이에 갔을 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응. 그 그 족제비가 잡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나그네는 잎사귀 지금 안에 품고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 알이 품지 않 알이 품지 않게 알이 태어나기까지 응. 계속 잎사귀를 도와주는 응. 생명의 은인 같은 관계 아닌가요? 응. 자, 그 오른쪽 날개가 펴지지 않는 까닭은 뭐야? 나그네 오른쪽 날개가 펴지지 않는 까닭은? 다쳐서. 족제비한테 물려갖고 족제한테 물려서? 재윤이는? 저도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 자, 나중에 이 나그네가
나중에 그 뭐야 초록머리를 낳은 이 초록머리를 데리고 마당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 예. 왜 마당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맞아. 왜냐면은 그 잎사귀 그 이 알이 지금 오리인 것을 알고 응, 그 가면은 응, 그 마당에 있는 응, 사람들의 그 오리나 닭, 개 그런 애들한테 비웃음을 당할까 봐 응, 지금 잎삭은 그 병아리인 줄 아니까 응, 그래서 응, 그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응. 이렇게 그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재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비슷하게 그 뭐지? 잎사 그리고 그 식탁에 그 응, 아내가 안탁이 응, 알을 품고 있어서 잎사귀 좀 더 가면 좀 전제가 되어서 좀 생활하기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응, 그 나그네는 응, 그 오리들이 그 알을 그 병아리를 보면 응, 그 오리라는 걸 당연히 알 테니까 좀 이삭에게 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응. 자, 102쪽 보겠습니다. 102쪽. 102쪽의 아랫부분, 중간 아랫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왜 마당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재윤이와 지우가 말한 것도 맞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02쪽 그 중간 아랫부분부터 보면 새끼 오리의 그 날개 끝을 음, 자르게 하지 않으려고. 음. 왜 주인 부부는 날개 끝을 자르려고 하는 거야?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음. 키우려고. 그러면 왜 아까 그 누구야 청동오리가 오른쪽 날개가 펴지지 않는 거야? 벌써 잘라서 날아가지 못하게. 이제 이해가 좀 가? 네, 재윤아? 네. 지우는 아이도 모르는 거야? 예? 재윤이는 이해한 것 같고 지우는 이해를 했어? 아니요? 재윤이가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그 팔에 다친 이유가 그 응. 독제비한테 물린 게 아니라 이게 배 이쪽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게 날개를 자른 것처럼 나그네 날개도 잘라버린. 아, 아. 이해가? 예. 자, 그 다음에 161, 162쪽 보겠습니다. 162쪽. 네. 자, 159쪽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162쪽을 읽어보면 왜 마당으로 가지 말고 아까 뭐야?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연못으로 가라고 했는지. 청동오리는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라고 했다. 그 말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청동오리는 아기가 자라서 날기를 바랐고 자기 족속을 따라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음, 왜 저수지로 가라고 했는지 이해됐어? 네. 예. 그러면 아까 어, 그 청동오리가 막 그렇게 뛰어다녔다 그랬잖아. 저기 67쪽. 네. 아가야, 나그네는 가끔 산등성에 올라가서 먼 곳을 본단다. 무엇을 보는 걸까? 저수지보다 더 먼 곳을 보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럼 청동오리가 본 건 뭘까? 나그네가 본 건? 하늘? 어, 하늘? 어, 아니면은 아, 아마도 한 번쯤은 나그네가 그 따라간 적이 있을 거니까 마당 음, 말고 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와? 청동오리 음, 물인가? 음, 그게. 음, 그, 그래서 어, 그래서 거기가 오는 그 기억을 따라서 음, 그쪽에 아 이제쯤 얼마나 왔으려나라고 음, 그 보는 보는 거 아닌가요? 아, 음. 재현이 이해가 가, 지우 말이? 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인물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앞뒤를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책을 읽는 것들. 그것들 여러분들이 더 독서를 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함께 같이 짚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나그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쭉 했고, 결국 나그네가, 82쪽. 하나만 더 나그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자, 중간에 형동원이가 이런 말을 해. 난 이제 괜찮아. 녀석도 배가 부르면 한동안 잠잠해지겠지. 괜찮아. 알만 깨면 준비가 됐어. 그렇고 말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음, 그 전에 음, 도깨비가 음, 뽀얀오리를 먹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그때쯤에는 그래도 배가 부르고 부를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하다라는 음. 거를 좀 그러면은 뽀얀오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 이 알이 오리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러면 잎사귀 그 딸은 음, 야,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건 아니겠다 아무리 그래도 병아리를 풀어야지 오리를 품는 거는 좀 아니다 생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좀 순환시켜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 재현이는 예. 어떻게 했어? 저는 그 뭐지? 그 족제비의 배가 부른다는 게 자신이 잡아먹혀서 이거 음, 그 자신이 잡아먹혀서 음, 족제비가 배가 부를 테니 얼른 그쪽으로 가서 음, 그 그 초록 머리를 청동오리의 무리에 음, 데려가서 하늘을 음, 잘 날게 해라 안전하게 키워라 그런 거죠. 음. 재현이 말이 이해가 가? 예. 뭔 말이야? 그 초록 오리, 에, 그 초록, 청동오리가 그 곧 잡아먹히니까 청동오리도 알고 그래서 그때 동안은 그 잡아먹힐 동안은 소화될 때까지 배부를 테니까 음, 그때 알이 깨면은 바로 저수지로 가서 그 물을 물에 뜨는 법, 뭐 물에서 수영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 하늘 나는 법 그런 거를 다 배우고 날, 날, 그 날아서 무리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좀 순환해서 말한. 자, 그 위에 그 초록머리가 말한 거, 나그네가 말한 그 대사가 또 하나 있는데, 내일은 알이 깼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나도 이제 지쳤거든. 녀석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거야. 그 녀석은 바로 누구야? 족제비. 족제비야. 나도 이제 지쳤거든이라고 해서 그동안 음, 계속 이 나그네가 잎사과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나그네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나그네도 그 전에 이제 그 뭐 다른 사냥을 해서 배가 불렀었는데 이제 점점 사냥을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나그네도 기쓰고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할 거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난 이제 괜찮아. 녀석도 배가 부르면 한동안 잠잠해지겠지. 괜찮아.
알만 깨면 준비가 됐어. 그렇고 말고 혼잣말 하는 것은 재윤이가 해석한 대로 이제 자기가 누구에게 족제비에게 족제비에게. 잡아먹히겠다. 그러면 족제비가 한동안 또 배가 불러가지고 사냥을 안 할 거다. 그러니 너가 그 알을 깨서 그 대피하고 뭐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율을 벌 수 있을 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해가 돼? 네. 예. 여기서 이 부분은 결국은 자기가 뭐 할 거다?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요 알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823 쪽에 보면 아주 잠깐 졸았을 것이다. 꽤 눈이 번쩍뜨었다. 청동오리의 비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동오리가 이렇게 나그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나그네가 자기가 살고자 하면 굳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없고 자기가 피하면 되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피하게 되면 바로 잎사과 알이 공격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음, 희생하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한 거라지. 선택한 음, 경우지. 자기 알을 위해서. 네. 이해가 가? 네. 예.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음,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168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여섯째 줄 누가 읽어보겠어? 찾은 사람이 168쪽 밑에 여섯째 줄 그때 그때였다요. 음, 그때였다. 갑자기 갈대밭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났고 청중 오리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 초록머리가 놀라서 빗의 끝으로 갔다. 사냥이다. 잎사과 초록머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짧은 비명 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오늘 밤에는 족제비가 배를 태우는가 보다. 가엾은 목숨이 무리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했다. 잎삭은 초록머리가 무사한 것에 감사했다. 거기까지 자기 보면 오늘 밤에는 족제비가 배를 채우는가 보다. 그 다음 문장 가엾은 목숨이 무리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했다. 가엾은 목숨이 무리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했다. 이게 뭔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 다른 동물이 음, 족제비한테 사냥된 것이 음, 청동오리와 잎삭? 음, 우리에게는 큰 음, 도움이 됐다. 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다른 생명이 잡아먹히면 족제비가 배가 불러서 음, 그 다른 그 동물들은 먹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안 또 족제비가 사냥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날 밤은 족제비가 언제 서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음, 어, 이러한 그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요? 예.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우, 다행이다. 제가 잡아먹히는 바람에 어유, 난 오늘은 발 뻗고 편하게 자겠다. 어유, 난 살아남은 거, 내 아들은 살아남은 게 참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우야. 좀 뭔가 뭔가 사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같은? 사페 같은 누가 사패야? 그렇게 생각한 왜? 잎사귀가 왜? 아무리 누가 아무리 잘 안 해줘도 그 목숨은 목숨인데 죽었다고 그렇게 추모도 안 하고 그 그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뭔가 비정상적이고 좀 사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윤이는 어때? 원래 그냥 자신 목숨을 중요시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다른 목숨이 가엾게 죽었는데 자기 생각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네? 나만 아니면 돼. 아, 아니요. 게임 같은 걸 여러분 해. 게임을 해가지고 술래를 하나를 뽑아야 돼. 네. 어? 그런데 그 게임에서 그래서 뭐 지우가 술래가 됐어. 네. 그럼 네. 재훈 입장에서는 재훈이 어떤 마음일까? 어, 음, 어? 자,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 음, 그래서 네.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전쟁터에 보내야 된다는 거야. 음, 그 재주 중에 둘 중에 이제 한 명을 전쟁터에 뭐해? 과연, 보내야 돼. 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보낸다는 거야. 음, 근데 지우가 딱 뽑았는데 지우가 당첨이 됐어. 어, 전쟁터에 갈 때. 그때 재훈이 마음이 어떨까? 어, 잘 가. 어, 그래도, 어? 그래도 그 막 목숨이 위협되진 않으니까 좀 어. 다행이다 생각 같아. 그 지우에게 뭐 지우가 전쟁터에 가게 되어서 지우를 걱정하고 야 지우가 안 뽑혔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내가 안 간 게 어디야? 음, 뭐 채윤이 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전쟁터 안 끌려가는 게 어디야? 참 뭐다?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면 지우야 사페야? 아무리 그래도 어, 그때는 어, 어, 만약에 그때는 음, 그 뭐 그때는 만약에 러시아에 가서 그 어떻게 해서 좀 살아 돌아올 수는 있어도 음, 그때 도깨비에게는 일단 무조건 한 명은 당한 거 아니에요. 음. 한 명은 당한 거 음, 아니니까 추모라도 해야지. 그 그냥 편안한 밤을 선물했다는 좀 너무 그래서 추모라도 한 번은 해주고 그래야지. 추모하는 마음이 다른 거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주고 그냥 그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음. 그한거라 좀 그런 게 좀 너무 사페 같은? 최소한 뭐야, 자기가 편안하게 됐다 하더라도 자기는 안 걸리겠다는 다행스를 한다도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추모하는 마음이 표현하면 우선이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음, 그 뭐 적당히 뭐 추모를 하거나 막 그런 그 정도로 그 생각을 해주거나 그래야지 그 그냥 선물에 그 목숨이 우리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했다가 뭐예요? 음, 그거는 너무 그냥 추모도 없이 그냥 생으로 죽고 그냥 단체가 그냥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게 좀 서페 같은 음,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래, 그래. 지우 말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잎사귀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왜 잎사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 채윤이? 그냥 원래 음, 그 독제비를 그냥 상대를 할 수 있었으면서도 음, 독제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아니까 음, 음, 그 아이를 위해서 음, 절대 독제비를 위한 것이 아닌 음,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나도 아이를 했는데 음, 나만 아이를 키우고 음, 그러지는 안 되니까 음, 그래서 또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 준 것이 아닌가 음, 독제비의 아이를 위해서 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같은 부모된 심정을 예, 공유했기 때문에 공유해서 나온 행동이다. 채윤 예. 어떻게 봤어? 잎사귀 죽음에 대해서. 음.
저는 그 잎사귀 거의 한평생을 음, 그 뭐 초록 머리를 키우고 그러는데 음, 떴는데 이제 초록 머리가 다른 무리들과 함께 떠났으니 음, 살 이유도 없기도 하고 음, 그리고 아까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어, 같은 엄마로서 그런 조금 같은 엄마로서 그 족제비를 이해하는 마음에 음. 그냥 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목숨을 내주고 다른 아들들도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지금 오늘 재윤이하고 지우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얘기했듯이 바로, 잎사귀 초록머리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그 부모의 절절한 마음, 자식이 어디 다칠까봐, 자식이 굶을까봐 절절했던 어떤 그런 부모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족제비 역시 족제비 새끼가 굶주리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같은 부모 입장에서 그 심정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 잎사귀 그 전의 상태였다라면 아 그래도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았겠지. 근데 재윤이가 말했던 대로 이미 잎사귀는 모든 걸 성취했다. 내가 바라는 꿈, 음, 알을 품어서 알을 낳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더뭐 살의미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여한이 없다. 미련이 없다. 더 이상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 때문에 기꺼이 이제 내놓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우리가 잎사귀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잎사귀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 그럼 잎사귀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해 아니면 이건 좀 문제 있다고 해서 반대? 지우. 음, 예. 어, 그래도 하지만은 어, 여한이 없으면은 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너라도 기꺼이 이런 상황이면 너라도 기꺼이 그 적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줄 거야? 모든 것을 성취했고 음, 삶의 버킷리스트 다 했고 음, 그리고 죽을 날이 좀 왔으니까 좀 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살았으면은 국제비나 그런 가족들은 다 죽고 그 그러면은 좀 생태계 평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내줘야 되는. 생태계 표현에서 내주겠다. 네, 지우 너도 그럴 거다. 네. 재윤이는? 저는 그 마당을 나온다는 것으로 소원이 성취되긴 하였지만 그 나오고 나서 한평생을 나오고 나서가 거기 그 공장에 들어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그냥 도망쳐 나와서 원하는 거 다 살고 그냥 그때 그냥 나중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 외에도 그 잎사귀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족제비가 그렇게 살면 또 족제비 새끼가 자라면 나중에 초록머리가 돌아왔을 때 그 족제비들이 또 누굴 공격할 수도 있는 거야. 초록머리. 초록머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자신의 자식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근데 싹을 그거는 지금 좀 반대가 있는 게 음, 전에 이 마당을 안 타기 좀 전에 족제비의 알을 좀 죽이려고 할 때 계속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냐 했을 음, 때 잎사귀 그 초록머리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살려준다면은 음, 초록머리나 너는 죽이지 않겠다.
응,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응, 왔어요. 왔는데, 그, 야, 이제 됐다. 나는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아직 푸른거리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 그, 그래서, 족제비가 은혜가 있어서, 에, 족제비가 암탉에 은혜가 있어서, 응. 그래서 푸른거리는 죽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잎사귀 또 죽어도 초록머리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진 않을 거다. 네, 어, 은혜가 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음, 은혜를, 예, 알겠어. 은혜를 뭐, 그래,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지우가 아주, 이 책을 아주 정확하게 잘 읽고, 또, 그걸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우가 제기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재윤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책 중에서, 책에서 잎사귀, 초록 머리를 데리고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의 의견과 오리의 의견이 오리와 초록 머리와 잎사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쫓을 것인가라는 의견으로 갈렸는데, 자신은 이 책을 읽고 이 둘 중에 의견을 하나를 따라야 된다면 어느 의견을 따를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어, 어차피 잎사과 우리도 나가면 힘든 생활을 살아야 되긴 한데, 아직 우리는 너무 어린 아이고, 잎사과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청정 오리의 수를 늘리자고, 아니면 오리를 좀 보호하자고 하는 오리의 편을 드는 게 좀 더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그중 한,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오리의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이성배. 음. 네, 저도 받아들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해서 도움이 필요로 해서 왔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일단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 다음에 길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마이크 꺼져 있네. 그, 저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 전에, 잠깐만요? 음, 잘못 들었어요. 잠깐만요. 다시 뭐가 한 번만, 그니까, 암탉과 청동오리를 초록머리를 마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네 입장이야. 아, 저 같았으면은, 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또, 입상은 몰라도 초록머리만큼은 또 오리고, 또, 그, 그러면서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자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족제비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새끼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산, 산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인데,
자신은 이 족제비가, 어, 굳이 뭐 산생물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잎사귀나 이런 생물을 자라지 않은 아기들을 먹어야 한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굳이 족제비가 청둥오리가, 청둥오리나 조금 어린 아이들 잡아먹지 않고 죽은 동물들이나 다른 조금 나이가 조금 더 먹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게 좀 더, 다른 동물들도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번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종류의 멸종을 만들지 않으려면 힘들겠지만 족제비도 어, 죽은 생물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이가 든 어린 생물들이 아닌 동물들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그, 저도 좀 뭔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잎사귀 뭔가를 먹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 도깨비도, 뭐, 먹고, 그러면서 힘내서 아이를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단지, 닭은 초식 동물이고, 그리고, 도깨비는 육식 동물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족제비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육식동물이고 동물을 잡아 먹어도 부모인데, 그래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예은아, 지우한테 한마디 해줘. 조금 주제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질문 생각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아, 오늘 5시부터 시작해서 5시 52분까지는 아주 수업을 잘 해갖고 선생님이 아주 칭찬을 크게 해주려고 했더니 54분에 와서 아주 그냥 삐끗하네.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거. 아, 여인 진행해. 네, 네, 그러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족제비가 뭐 살기 위해서 육식동물이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족제비가 뭐 생각이 있어갖고 뭐 주운 걸 먹고 뭐 하고 이런 거를 과연 따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족제비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면 또 그런 족제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한다거나 또 살려고 한다거나 그런 족제비를 욕하려고 하는 건 또 너무나 그것 역시 또 생태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족제비가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런 족제비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음, 하고 그래서 그 족대비가 그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윤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면 그건 대단한 일이고 그렇다면 또 그런 족제비를 우리가 칭찬하거나 더 달리 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잎사귀, 그, 독제비를 아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만약에 잎사귀 아들인, 잎사귀 아들, 만약에 자신이 잎사귀 아들이라면, 잎사귀 아들인 초록머리가 된다면, 자신은 그 잎사귀 죽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거의 입양아라고 봐도 되는 관계인데, 자신,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준 그런 잎사귀 조금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은 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줘도 자신을 잘 살아갈 수도 있고, 독재비를 피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기, 그냥 잎사한테 조금,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럼 김지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좀 한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그 날아다닐 수 있고, 그런데, 그 왜 하필, 왜 그 족제비한테 그렇게 당해졌는지, 배가 부르게 해주더라도 나는 날 수 있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한탄하면서도 또 슬플 것 같고, 또 족제비한테 화가 날 수,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 역시도 자기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엄마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 슬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자신이 돌아올 걸 믿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엄마에 대해서 아쉬움, 어쨌든 그 음, 엄마의 어떤 그런 죽음이 그런 식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 결국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던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뜻을 실천했던 그 어머니가 상당히 그 뜻이 놀랍고 그런 점에서 이게 존경할 만한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재윤이하고 지우가 아주 질문도 수준 높은 질문들을 했고, 게다가 또 이렇게 또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야기들도 책 내용을 바탕으로 잘 이해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아주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인데 네, 사실은 이게 암탉의 이야기, 족제비 이야기라고 보지만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우화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화가 혹시 뭔지 알아? 그 동물들이 깨어나고, 나와서, 막, 아, 동물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어, 어떤 교훈을 주는 음,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아니하고 동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동물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물들의 이야기에 빗댄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잎삭은 음, 꿈, 꿈을 찾아서 나서는 일, 도전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거지. 그냥 음, 많은 그 뭐야 그 알을 낳는 그런 닭들은 대부분의 닭들은 그냥 그 닭장 속에서 그냥 알을 낳는 게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냥 그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잎사만은 마당으로 나올 것들을 꿈꿨었고 마침내 마당으로 나왔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전혀 새로운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그 꿈을 찾아서 도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야. 근데 그들 중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 엎어버리고 저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잎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잎삭이 그 알을 품는 행위는 사람으로 치면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음, 아까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잎삭이 알을 품는 행위는 사람으로 치면 뭐 하는 거? 입양. 입양. 입양하는 거, 입양. 근데 그 입양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자기 새끼를 낳아서 자기가 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르는,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기르는 게 아니라 남의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지, 사실은.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그냥 입양도 아니고 해외 입양, 해외 입양. 한국 사람이 한국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의 흑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백인 아이, 백인이 뭐야, 우리 한국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거야. 그 서로 뭐가 달라? 피부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어떤 그 해외 입양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음, 마당에 오리와 그 수탉의 입장이 달랐다고 그랬잖아. 네, 잎사과 초록물을 봐야 되는 것들. 그 문제는 우리가 다른 문제로 말하면 뭐 난민. 나무, 어, 도움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을 과연 우리가 그들을 수용할 건가, 수용하지 않을 건가, 하는 건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또는 음, 갑자기 알을 품는 그 행위는 그 난민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미혼모, 어? 미혼모라고 들어봤어? 네. 결혼하지 아니하고 얘를 아이를 낳는 그런 부모를 미혼모라고 그래. 아니면 혼외 출산이라고 그래. 혼외 출산. 네, 우리 네. 보통 결혼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미혼모다. 결혼 안 하고 혼외 출산한 거다. 그렇게 돼서는 우리의 풍속을 흐트러뜨리는 안 좋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거기 그 암탉이 그에 대해서 여기 책 97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 어째서 쟤는 암탉 같은 꾀꾀거리고 엄마라고 하지? 어째서 쟤는 우리와 달라? 하고 싶지 않고 물을 게 뻔해. 어떤 아기는 삐약거리지 않고 꾀꾀거리는 소리를 흉낼지도 몰라. 나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 꼴불견 암탉과 아기 오리를 내보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렇게 난민이라던가 이런 미혼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이 암탉의 입을 통해서 뭐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청동물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도 함께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네. 키운다는 건 무엇이냐? 자식의 초록머리를 과연 내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초록머리의 그 삶을 위해서 떠나 보내야 되느냐. 나는 함께 있고 싶지만, 너가 원한다면, 너의 앞길을 위해서 떠나 보내야 되는 건가. 재윤이 지우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지. 재윤이나 지우가 한국에 계속 살겠다, 부모님 곁에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재윤이나 지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가 꿈이 있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저 해에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곳에 살지 않냐고 다른 곳에 가서 살겠다 했을 때 지우나 재윤이를 과연 부모님이 응원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야, 내 곁에 있어라. 나랑 함께 살자. 뭐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건가? 이런 그 문제와도 사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라는 책입니다.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라는 책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우 재훈이하고 아주 좋은 수업을 해서 선생님이 상당히 기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음.